안녕하세요. 오늘은 웹캐시 주가의 흐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웹캐시가 현재 3, 4%대에서 주가의 등락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 나온 이슈들하고 기술적인 흐름들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웹캐시는 이제 지역화폐 관련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죠.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유라클이나 쿠콘, 코나이와 함께 지역화폐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대선 공약 테마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단기간에 2배 이상 큰 상승 흐름들을 보였고, 이후에는 이제 흐름들이 상승세가 좀 꺾이면서 현재는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 그동안에 이제 음봉 흐름들 속에서 연속된 조정을 보이다가 오늘 현재 4%대 반등에 성공을 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 이렇게까지 웹캐시가 반등을 할 수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이 내용이 또 이 기사가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추경 심사를 앞둔 이제 민주당이 지역 화폐가 추경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점입니다. 현재 정부가 내주, 다음 주죠. 다음 주에 1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을 할 예정이고, 이게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이걸로는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거보다 추경안을 더 확대 편성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총 한 34조 7천억 원 규모의 이제 추경을 편성을 해야 되고, 이 중에 한 15조 1천억 원 정도는 지역 화폐로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돈이 돌고 경제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이 지역화폐 발행이야말로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재명표 예산의 핵심인 지역화폐를 추경안에 반드시 편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화폐 관련된 이야기들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오늘 지역화폐 관련주들이 반등에 좀 성공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고, 현재 이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추경 규모는 12조 원과는 다소 상당한 어떤 괴리가 있습니다. 민주당 안 하고 정부의 안 하고는 다소 이제 괴리가 있는데, 만약에 이 12조 원의 어떤 추경안에 플러스 알파로 해서 지역화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편성이 된다면 거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지역화폐 관련주들이 추가적으로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다음 주에 이제 추경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통과가 되는지, 그 추경안에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를 좀 더 면밀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추경안에 편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최근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단기간에 급락 흐름들을 보였는데, 여기에 따른 어떤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모색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을 향후에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수많은 어떤 이제 그 대선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정치 인맥주들 또는 정치 공약주들 이런 종목들이 주식시장에서 항상 활성화되고,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주가가 빠지고, 이런 이제 흐름들이 반복이 됐는데, 과거의 이제 사례로 보게 되면 이 공약주들의 핵심은 결국에 이 공약을 냈던 후보가 당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이게 당선이 안 됐을 경우에는 사실 이 공약이라는 것이 실천될 수 없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각광을 받을 수가 없죠. 근데 만약에 이제 당선이 되게 된다면 이제 공약이 결국에는 정책이 되는 겁니다. 이 정책이 되게 되면 결국에 예산이 편성이 되게 되고요. 이 예산이 편성되면서 그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또는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런 보통 공약주들의 핵심은, 가장 큰 리스크는 이 공약을 낸 사람이 당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당선이 된다면 차후에 이게 정책화되고 예산이 편성되면서 주식시장에서도 각광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과거에 이제 우리가 사례를 좀 보게 되면, 이제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이제 산업적으로는 이제 그 사물 인터넷 산업이 크게 이제 좀 수혜 산업으로 증시에서 떠올랐고, 그리고 복지, 아동복지나 노인복지 관련된 이 산업들이 주식시장에서 크게 어떤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 흐름들을 보였죠. 정부 정책 수혜 산업으로 편입이 되면서,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창조경제 이런 쪽으로 이제 분류가 되면서 크게 수혜를 받았던 부분이고, 외교적으로는 이제 친중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어떤 화장품이나
중국 관련된 어떤 산업을 진행하는 그 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도 크게 상승을 했었죠. 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특징을 보게 되면 이 문재인 정부 때 산업적으로 좀 크게 상승을 했던 산업, 주식시장에서 크게 각광을 받았던 산업은 이제 수소 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소차 관련주들 이런 이제 종목들이 증시에서 크게 좀 각광을 받았었고, 외교적으로는 이제 남북 간의 어떤 대화나 이런 부분들을 모색을 하게 되면서 남북 경협주들이 주식시장에서 이제 크게 또 시세나 이런 부분들을 형성을 했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이제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제 산업적으로는 대표적인 게 이제 원전 산업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크게 좀 수혜를 봤던 그런 산업이고, 증시에서도 강하게 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움직였던 부분이고, 외교적인 부분으로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증시의 어떤 수혜 산업들이 만들어지고 시세나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각각 정부가 이제 바뀔 때마다 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게 되면 그 정권이 밀어주는 산업이 있습니다. 그 정권이 또 지향하는 어떤 외교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증시에서도 수혜주가 만들어지고, 그 수혜주들이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웹캐시가 현재는 지역화폐 관련주인데, 사실 이 지역화폐라는 어떤 재료나 이슈는 기존에는 사실상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부각됐던 적이 없었던 새로운 어떤 좀 신선한 재료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이 공약을 냈던 후보가 당선이 되거나 했을 때는 이게 정책화되고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들이 되면서 주식시장에서도 역시나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고 또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겠죠. 단적인 예로 이제 지난해 11월 달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섰죠.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밀어주는 산업, 트럼프 행정부가 조선업을 재건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국내 조선주들도 크게 상승을 했고, 또 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지능이나 이런 부분들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또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고, 그리고 또 트럼프 행정부가 LNG 가스관 사업,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또 알래스카 가스관 관련주들이 만들어지듯이, 이렇게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증시에서 어떤 수혜주들로 하여금 강한 주가의 상승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웹캐시 같은 경우도 이제 지역화폐나 이런 부분들 관련 어떤 재료가 연속되고 지속되려면 결국에 이 공약을 냈던 후보가 당선이 돼야 이게 향후에 정책이 되고 예산이 편성이 돼서 증시에서도 추가적인 어떤 상승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지역화폐를 비롯한 공약주들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이 공약을 낸 사람이 당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은 대선 이후에 이런 결과를 보고 또 판단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현재로서는 이제 웹캐시가 이제 한 1,500원대 구간에 기술적으로는 지지 여부를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2차적으로는 한 9,000원대 부근에서 지지를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단기간에 강한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급상승을 만들어냈는데, 이후에 조정 국면에서는 사실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조정 시에 거래가 없다는 거는 차후에 바닥을 찍고 회복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또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다만 이제 주가의 어떤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연 이제 어디서 하락이 멈추고 어떤 가격 조정을 마무리하고 기간 조정 흐름들로 들어가는지를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게 1차적으로는 1,500원, 2차적으로는 한 9,000원대 정도가 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세력이나 이런 종목 웹캐시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재무나 이런 것들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보게 되면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 전체적으로 흑자 경영을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적자도 없고 흑자 경영을 잘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수급적으로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개인이 주도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뭐 사모펀드, 주류 어떤 이제 이런 곳에서는 대체적으로 좀 매도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이 자기네들 어떤 포트에 담으려면 어떤 기준이 다 있습니다. 뭐 시총은 얼마 이상 유지가 되어야 되고, 뭐 매출액은 얼마 이상 유지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지 자기네들 어떤 포트나 이런 부분에 담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웹캐시의 어떤 상승과 하락, 이 구간에서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관여나 기관들의 관여가 많았다라기보다는 이 개인들의 어떤 수급에 의해서 주가의 어떤 등락이 결정되는 그런 이제 모습이거든요. 이 안에는 이 개인으로 잡히는 이 수급 안에는 뭐 세력들의 어떤 자금도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약간은 좀
테마성 그런 이제 모습이고, 수급 쪽에서는 뭐 딱히 외국인들 기관들 수급보다는 개인들의 어떤 수급에 의해서 주가의 어떤 등락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설령 이제 연기금이나 투신 외국인이 들어와도 거의 단타성 매매가 좀 더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좀 검은 머리 외국인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과 어떤 기관 쪽에 그런 이제 포인트를 크게 둘 거는 아닌 것 같고요. 향후 이제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였을 때 1차적으로는 한 12,500원대 부근 이 구간에서 좀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위로 12,500원에 좀 저항을 받을 수 있고, 아래로는 1차 1,500원, 2차 9,000원 구간의 지지 라인을 좀 이제 두고 있기 때문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어디서 멈추는지 좀 잘 확인을 하신 이후에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되면 다시금 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대선 결과에 따라서 다시금 또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주가가 바닥을 찍고 5일선 위로 회복을 할 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또 힘을 받을 수 있으니까는요.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 좀 나올 때까지는 좀 차분히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추가 매수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물린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느 정도 하락이 좀 진정되고 방향 전환을 한 이후에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웹캐시의 오늘 이제 주가의 흐름들 같이 한번 좀 살펴봤는데, 향후 어느 정도 조정 마무리되면 또 이후에 좋은 모습들, 흐름들이 기대가 되는 부분들인데요. 다만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어떤 매일 새로운 이슈가 발생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또 집중되는 종목도 달라지죠. 그래서 수급과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도 지금 드리고 있는 공부방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지금 제휴를 맺은 제도권 투자자문사인 보넥스트 투자자문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톡 무료방입니다. 이렇게 이제 카톡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시황이나 실시간 뉴스들, 이슈들 공유도 해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 장중 추천주라든지 종가 베팅주를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적어서 이렇게 무료방에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추천드린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은 매주, 매월 어떤 이제 결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통이 가능한 무료 카톡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무료 카톡방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010-2230-1350으로 숫자 7번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보내주신 번호로 이 카톡방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하나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시황도 보시고 또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 받아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여기가 정식으로 등록된 투자 자문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나 또는 물려 있어서 대응이 어려운 종목이 있으시다면 그런 종목들도 100% 1대1 종목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종목이 있으시면 종목명하고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면 그 전문 인력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에 대한 어떤 포인트들 다 설명을 드리고 상담도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주식 고충 처리를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010-2230-1350으로 숫자 7번 또는 종목명이나 매수가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보넥스트 투자자문에서 드리는 이 주간 주력주 리포트도 매주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는데, 이게 매주마다 발행이 되는 주력주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시장에서 관심 받을 수 있는 어떤 섹터나 이런 것들을 뉴스나 일정, 이슈들을 분석을 해서 선택을 하고, 그 가운데 좀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외국인들 기관들 매수세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종목들, 그 종목을 발굴해서 주간 리포트로 매주 한 종목씩 분석해서 이렇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 분석 내용과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종목의 어떤 적정 가치를 분석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매수가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목표가나 이런 부분들 다 적어서 발송이 되는 주간 주력주 리포트이고요. 010-2230-1350으로 주력주라고 발송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매주 이 주력주 리포트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